그래서 이제 오늘 대망의 마지막 우리가 앞에서 아까 생성 제한자 내가 그거를 굳이 얘기를 했던 이유가 여기서 이제 생성 제한자의 개념에 대해서 잘 모르면은 많이 헷갈릴 것 같더라고. 음, 나중에 네, 시간이 되면은 우리 자바 예약어라는 걸 한 번 더 공부를 내가 준비를 하려고 그러는데 예약어가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 같아. 근데 예약어 안에 이제 그런 게 들어가 있는 거거든. 우리 변수 선언하는 뭐 변수 선언 방식이라든지 이런 생성 제한자 자체가 다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나중에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간단해. 오늘 이제 마지막 싱글턴 패턴인데 이전에 한번 내가 했었잖아. 싱글턴 패턴 자체가. 네. 존댓말 써야 되나? 그냥 저도 얘기 안 할게요.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우리가 하는 걸로 하지. 싱글턴 패턴 자체가 이제 개념 자체는 클래스의 인스턴스가 오직 한 개만 생성되도록 디자인을 하는 방법이라는 건데 여기서 말하는 인스턴스는 내가 저번에도 말했다시피 객체라는 게 하나가 있으면은 그러니까 설계도로 여러 가지 객체를 만들 수는 있잖아. 근데 객체마다 주소값이 있어. 이 객체 하나만을 가리키기 위한 주소값이 있어. 그래서 똑같은 설계도로 똑같은 붕어빵 틀로 붕어빵을 두 개를 만들었다고 해서 그 두 개의 붕어빵은 헷갈리는 게 아니라 첫 번째 나온 거를 A 붕어빵, 두 번째 나온 거를 B 붕어빵이라고 하면은 A 붕어빵에 대한 주소값이 따로 있고 B 붕어빵에 대한 주소값이 따로 있어. 그래서 그 주소값을 인스턴스라고 하는 거고 내가 A 붕어빵을 찾아가기 위해서는 인스턴스 값을 알면은 A 붕어빵을 특정을 할 수가 있어.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클래스의 인스턴스라고 하는 거는 클래스의 주소값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객체를 한 개만 생성해서 메모리 누수를 줄이도록 만드는 게 싱글턴 패턴의 가장 핵심적인 원리이자 장점입니다. 앞에서 말했던 대로 붕어빵을 여러 개를 만들고 싶은데 한 개만 만들게 하는 건지 그거는 이제 컴퓨터가 있는데 리소스를 여러 객체에서 리소스를 다 가져가면은 관리가 안 되고 그리고 하나의 기능을 하는 게 하나만 있으면은 리소스를 만약에 500메가를 먹는 프로그램이 하나가 있는데 이거를 하나만 만들고 여러 명이 동시에 쓰면 돼. 근데 A랑 B가 있는데 A가 쓰는 그 프로그램이 있다고 해서 B가 또 만들 필요는 없는데 만약에 이거를 A랑 B랑 프로그램을 따로 만들어 쓴다. 지금 말한 대로 리소스를 그 인스턴스를 하나만 만드는 게 아니라 두 개를 만든다 그러면은 컴퓨터에서 메모리를 두 배로 쓰겠지. 500, 500에서 한 1기가 정도로 쓰겠지. 그러면은 자원이 누수가 되기 때문에 자원 누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만든 방법이 바로 싱글턴 패턴입니다. 그래서 객체를 한 번만 생성하는 것 자체가 되게 지금 생각하면은 뭐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그거에 대해서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뭐 우리는 아까 생성자를 내가 했던 것도 생성자라는 것 자체가 객체를 생성할 때는 U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생성하게 되는데 이제 U라는 거를 여러 차례 U를 생성하면은 여러 가지 객체가 여러 개가 생기겠지. 아까 했던 것처럼 U라고 하고 객체의 이름을 지정할 때마다 그 객체 값이 하나씩 설정이 되는 거니까 만약 10명이 사용자가 있을 때 U를 10번을 선언을 하면은 프로그램 똑같은 기능을 하는 그 프로그램 자체가 10개가 생성이 되겠지. 그러니까 싱글 패턴이 아니니까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면은 아까 얘기했던 프라이베이트 그 접근 제한자의 프라이베이트 변수 그 프라이베이트 접근 제한자를 사용을 하면은 이제 싱글턴 패턴을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프라이베이트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한 같은 패키지의 같은 클래스 안에서만 변수가 선언이 될 수 있고 다른 클래스 같은 패키지에 있어도 다른 클래스에 있거나 다른 패키지에 있으면은 프라이베이트 생성자에 아예 접근이 안 되고 그러면 변수에 접근이 안 되는데 생성 자체를 할 수가 없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객체 생성을 U로 하지 않고 인스턴스를 직접 부르는 방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다시피 이제 싱글턴이라는 이제 그 생성자를 사용해가지고 인스턴스를 부를 때 인스턴스를 바로 부르게 되면은 이제 getInstance 메소드를 사용해가지고 인스턴스를만 불러올 수 있고 이렇게 되면은 굳이 U라는 변수를 U라는 생성자를 사용하지 않아도 인스턴스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말이 좀 어려운데,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싱글턴을 사용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여러 명의 사용자들이 하나의 인스턴스에 접근을 해야 되다 보니까 동시에 접근하거나 아니면은 뭐 여러 명이 동시에 접근하면은 오류가 생기거나 아니면은 하나의 인스턴스가 계속 유지가 돼야 되는데 인스턴스가 여러 개로 나누어질 수가 있어. 그런 거를 이제 동기화 이슈라고 하고, 이제 스레드가 여러 개, 그러니까 여러 명의 사용자들이 하나의 프로세스에 접근을 할 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런 동기화 이슈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긴 했는데, 이것도 만들어 놓은 거 보면은 중간중간에 과정이 있어서 잘 이해가 안 갈 테니까 일단은 새로 하나 더 만들어 가지고 아까 접근 제한자 했던 것처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에 못 구나? 자, 자바 프로젝트를 하나 생성을 하고, 우리는 가장 이제 싱글턴 할 때마다 가장 많이 나오는 예시가 프린터에 대한 예시가 많이 나오는데, 프린터는 이미 썼기 때문에 프린터 2번이라는 걸로 2라고 해가지고 하나 더 저기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시작하겠습니다. 만들었고요. 여기서는 패키지를 나눌 필요가 없어요. 그쵸? 아까 했던 것도 패키지를 굳이 안 나눴거든요. 클래스만 나눠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스를 만드는데요. 처음에 만드는 클래스는 프린터라고 해서 프린터의 기능을 구현하는 하나의 클래스를 만들어서 이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public 프린터 이렇게 해서 생성자를 하나 아무것도 없는 생성자를 하나 만들어 주고, 그 다음에 리소스라는 그 객체를 받아와서 뭔가를 구현하는 생성자를 하나 더 만들어줍니다. 근데 지금 객체가 구현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에러가 나기 때문에 여기서 클래스를 하나 더 만들어가지고 만들어서 이것만 만들게 돼도 여기서 오류 값이 없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틀 하나 만들고요. 이제 우리가 할 거는 이 프린터라는 거를 여기서 프린터 기능을 하나를 구현을 할 건데, 그 기능을 구현을 하면은 얘를 여러 개 생성하는 게 아니라 얘를 인스턴스를 하나만 만들게 되는 그러한 이제 싱글턴 패턴이라는 거를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제 프린터라는 기능을 수행을 해야 되는데, 퍼블릭이라고 하면은 new라는 이제 만약에 프린터 하고 new 프린터 하면은 무한히 이제 객체가 생성이 되겠죠. 이렇게 되면은 여기서 이렇게 되는 일단 하나를 또 만들면은 main이라는 클래스를 만들어서 구현을 하고, 여기서 만약에 프린터에 first 프린터를 만들고 new 프린터 이렇게 하고, 프린터 second 프린터 new 프린터라고 또 생성을 하면은 우리가 흔히 자주 쓰는 new라는 방식으로 생성자를 new라는 방식으로 객체를 만드는 방식이죠. 이거를 봤을 때 이제 인스턴스 값을 확인을 해볼 건데요.
인스턴스 값을 확인해 보려면은 프린터를 바로 시스템 아웃 프린트인으로 부르면은 이거에 대한 주소값, 즉 인스턴스 값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컨드 프린터로 하면은 이제 이거를 하면은 예, 객체 값이 이렇게 선언이 됐고, 첫 번째 퍼스트 프린터에 대한 객체 인스턴스 주소는 1237 이런 식으로 16진수 규칙으로 나와 있고, 두 번째 세컨드 프린터는 다음과 같이 생성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원하는 거는 퍼스트로 프린터를 부르든 세컨드로 부르든 이 인스턴스 값이 딱 하나로 떨어지는 그러한 리소스를 하나만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게 지금 이 싱글턴 패턴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프린터로 돌아가 보면은 이거를 막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될 거는 이 퍼블릭, 모든 다른 패키지에서 클래스로 접근하거나 같은 패키지 안에서 다른 클래스끼리 접근할 수 있는 이 퍼블릭 변수를 이제 다른 클래스에서는 접근하지 못하도록 프라이베이트로 바꿔주는 것이 일단 먼저 선행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린터에 대해서 저희는 인스턴스 변수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근데 인스턴스 변수는 다음과 같이 프라이베이트 스태틱 전역 변수 선언을 해주고 프린터는 누ll 이렇게 선언을 해줍니다. 이게 이제 싱글턴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건데, 일단은 외우는 게 먼저인 것 같고, 일단 얘기를 하면은 프라이베이트 이 클래스 안에서만 사용하는 변수인데, 전체 메소드 이 전체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게 스태틱 선언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 프린터 클래스에서 프린터라는 그 객체를 만드는데 그 객체 값을 누리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인스턴스를 하나 만드는 방식인데, 이제 동적 인스턴스를 만드는 방식이라고 하고요. 동적 인스턴스를 누리라고 선언을 해서 하나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 동적 인스턴스를 만들었으면은 이 인스턴스에 대해서 if 프린터 위에서 만들었던 프린터의 누ll 값이 누리라고 하면은 프린터는 new 프린터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인스턴스가 하나도 없으면은 인스턴스를 하나 새로 만들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객체 값을 하나를요. 그리고 객체를 만들었으니까 메소드가 return 프린터를 하는데, 여기서 지금 아까는 void로 해놨는데 이제 return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바꿔야 되는데, 요거를 한 번 선언하면은 어디서든 사용할 수 있게 전역 변수와 처리를 해줍니다. 그리고 여기가 지금 R 프린터로 돼 있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아까는 여기 그냥 하나의 메소드를 부르는 거였는데, 이번에는 이제 메소드를 부르는 게 아닌 여기서 스태틱 해서 프린터 get 프린터로 해서 이제 getter setter 방식으로 프린터에 대한 그 인스턴스를 불러오는 프린터 get 프린터로 이제 선언을 해줍니다. 아이고, 요거를 지우면 안 되는데 지웠네요. 이거는 위에는 생성자로 getter setter를 부르는 방식이고, 얘는 아직까지 프린터라는 메소드를 부르기 위해서 사용되는
그러한 이제 줄이 되겠고요. 13번째에서 15번째는 위에 줄은 이제 게터로 실제 프린터라는 인스턴스 값이 없다고 하면은 인스턴스 값을 만들라는 그러한 명령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성자의 이제 인스턴스 자체가 지금 생성이 안 돼 있는 값이라면은 이 생성자를 통해 가지고 인스턴스를 만들라고 하는 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생성할 때는 그 생성됐을 때 이 모든 테이블에서 다 모든 클래스 및 클래스에서 사용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스태틱으로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얘네에 대해서 접근하는, 얘네를 불러야 되는 애들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이거를 사용자, 유저라는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저희가 만든 프린터의 기능을 직접 불러서 사용하는 하나의 클래스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private string name이라고 하나를 만들어주고요. name은 name이다.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여기서의 프라이베이트는 그냥 요 안에서 쓰기 위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큰 뭔가 설명할 거리는 없을 것 같고요. 굳이 안 해봤는데 퍼블릭으로 써도 이 안에서는 오류는 안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퍼블릭 void print 앞에서 만든 프린트를 이제 가져오게 되는 거고, 프린터에서 를 선언했을 때 get printer 이 부분이 이제 좀 달라지는 건데, 기존에 이제 우리가 하나의 뭔가 객체를 만들거나 이제 뭔가 함수의 기능을 가져오거나 객체를 만들 때는 프린터 하고 뭐 여기다가 이제 이름 썼죠. 뭐가 됐든 name 프린터라고 하겠습니다. 만약에 프린터라 이름을 가져올 때 프린터2는 new 하고 프린터를 이렇게 썼거든요. 그쵸? 기존의 방식은 이거였는데 지금은 이게 안 통합니다. 왜냐면은 저희는 이미 프린터를 스태틱으로 감춰놨기 때문에 객체의 선언 자체를 이 생성자 자체를 프라이베이스로 감춰놨기 때문에 캡슐화를 시켜놨기 때문에 얘를 new로 불렀을 때 불러올 수가 없어요. 대신에 get printer로 해서 얘에 대한 인스턴스를 불러오는 거는 저희가 열어놨습니다. 이렇게 프라이베이스라는 퍼블릭을 했기 때문에 얘의 인스턴스를 가져오라는 명령은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캡슐화를 지금 시켜놓은 거고요. 요거는 이제 이게 많이 쓰던 코드들, 우리가 지금까지 많이 쓰던 코드, 요거는 이제 싱글턴 패턴을 하기 위해서 인스턴스를 불러오는 방법에 대한 코드입니다. 요거는 일단 지워주고요. 프린터 하고 프린트 this 이제 그 프린트라는 명령을 할 때마다 어떤 기능을 할지에 대해서 여기를 하면은 print using printer to string 플러스 땡 이렇게 해서 유저가 이 프린터라는 메소드를 실행을 시키면은 이 명령을 수행하게끔 하나의 함수를 만들어주게 됩니다. 이게 지금 우리 코드가 뜨는데 스트링 다른 걸 아직 생성을 안 해서 그런 것 같은데 이렇게 해주고요. 이제 프린터에 가서 아직 생성을 안 해서 그렇게 되거든요.
생성을 해야 될 거에 생성을 안 해가지고 이제 여기까지는 똑같고 리턴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지금 이 오류가 왜 나냐면은 프린터에서 아래 리소스 R이라는 걸 넣어줘야 되는데 여기서 지금 받을 때는 리소스 R이라는 걸 그 리소스 R, 그러니까 객체를 받지 않고 다른 걸 넣기 때문에 오류가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바꿔줄 겁니다. 여기를요, 스트링에 str이라는 걸로 바꿔주고 여기를 sysout을 해서 여기서 str. 네, 그러면은 여기서 받은 여기서 이제 들어간 애들을 프린트 해주라는 명령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 두 가지의 함수를 구동시킬 메인 함수 부분을 다시 한번 아까는 이제 예시 부분으로 썼는데 이 부분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는 이제 이게 객체가 잘 생성이 되었는지 그리고 유저를 5개를 만들 건데 각각의 유저들이 어떠한 인스턴스를 받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유저를 확인하기 위한 변수를 넣을 거고요. 아까 얘기한 것과 같이 동적인 인스턴스 확인 변수를 넣기 위해서 static final int num이라는 변수를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이거를 5명을 우리는 생성할 거기 때문에 5라고 놓고요. 요거는 이제 파이널이라고 하면은 그 종결 변수라고 뭐 얘기를 하던데 약간 파이썬에서 나오는 튜플이랑 비슷한, 그러니까 한번 선언이 되면은 바꿀 수 없는 변수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선언이 됐을 때 이 변수를 유저넘이라는 거를 불러가지고 다른 값을 넣으면은 이 파이널이라는 제한자 때문에 오류가 나게 됩니다. 이 변수는 바꿀 수가 없다고요. 나중에 한번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유저 이제 배열을 하나 만들어 주고요. 유저라고 놓고 이 안에다가 유저넘을 이 안에다가 유저넘을 넣게 됩니다. 그러면은 객체가 그 배열이 하나인데 배열 안에 5라는 숫자가 하나 들어가 있는 그런 배열을 만들게 됩니다. 여기까지 됐고요. 그 다음에 for i는 0 i는 이게 아니라 1부터 5까지 생성이 되는 거가 맞는 것 같네요. 제가 설명을 잘못한 것 같은데. 호성아 맞니 혹시? 여보세요? 네, 네, 듣고 있어요. 저 따라 치면서 하고 있어가지고. 호성함이 여기가 오면은 1부터 5까지 들어간 게 맞지. 5개 배열. 아니요. 0부터, 잠깐만요. 0부터 4까지. 네, 0부터 4까지요. 네, 맞아요. 맞습니다. 헷갈렸네요. 하나 치고 있구나. 그 다음에 5명의 객체를 이제 인스턴스를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포문을 돌려서 5번을 실행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포문을 돌리면 i가 0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0, 1, 2, 3, 4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1부터 마킹을 해주기 위해서 i 플러스 1이라는 이제 수식을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들어간지 알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유서 구분자를 만들어 줍니다. 이거를 하는 이유는요. 유저 인스턴스를 생성하는데 5명이 인스턴스를 생성하기 위하여 작성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이 지금 만들었던 유저가 어떻게 나왔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유저
i에 대해서 실시하게 됩니다. 여기서 아까 나왔던 오류는 유저에서 저장을 안 했기 때문에 유저 변수 자체를 이제 불러오지 못하는 오류였고, 이렇게 하면은 기본적인 이제 테스트 툴이 만들어진 거고, 이게 이제 싱글턴의 가장 기본적인 뼈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돌려보면은 이제 아까 나왔던 결과값이죠. 이렇게 인스턴스 값이 2개가 아닌 하나로 이제 나올 건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인스턴스 값이 5개가 전부 다 동일하게 1번 유저부터 5번째 유저까지 동일한 프린터 인스턴스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가장 기본적인 싱글턴 패턴을 지금 만들어 보게 된 겁니다. 근데 이때 이제 문제가 있는데, 우리는 이제 프로그램을 만들 때 지금처럼 적은 사람들 5명밖에 안 되고, 이제 조그만한 시스템에서는 크게 이제 문제 생길 게 없는데, 만약에 뭐 한 몇백 명, 몇만 명이 사용하는 그러한 시스템에다가 초당 이제 뭐 접속 건수가 막 10,000건씩 일어난다. 이런 경우에는 인스턴스가 한 개 이상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프린터라는 인스턴스가 아직 생성이 안 됐는데 되지 않았을 때, 첫 번째 스레드가 메서드의 뒷부분을 실행해서 인스턴스 변수가 누린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지금 이게 첫 번째 단계고요. 오류가 생길 수 있는 경우의 수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때 정말 우연히 동시에 들어와가지고 스레드 1번이 인스턴스를 생성을 못했어요. 아직 생성을 못했을 때 스레드 2번이 메서드의 입부문을 실행해서 인스턴스 변수가 누리라고 인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스레드 1번도 룰로 인식해서 인스턴스를 생성하고, 스레드 2번도 룰로 인식해서 인스턴스를 생성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우리는 인스턴스를 하나만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만들었던 가정이 아예 깨지게 돼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해결을 해야 되고, 그러면은 첫 번째로 이 경우가 흔치 않은 경우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 이제 실습에서는 강제로 저 현상을 나타내기 위해서 강제로 한번 스레드를 조작을 해서 저 현상을 한번 실제로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스레드를 만들어야 되는데, 클래스를 하나 새로 생성을 해주는데, 클래스 이름을 유저 스레드라는 클래스를 하나 생성을 하고요. 그리고 스레드를 불러올 때는 항상 그 상위에 있는 스레드 객체에서 스레드를 불러와야 되거든요. 스레드를 불러옵니다. 요건 이제 그냥 외워야 되고요. 클릭 유저 스레드 는 스트링
name이라고 하나를 불러주고요. 이제 부모 객체에서 name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유저 스레드라는 걸 하나 이제 만드는 거를 만들었고, public void run 하고 생성 이제 메소드로 프린트에서 프린터 객체를 만드는데, 아까 얘기했던 인스턴스로 이제 생성자를 만드는 방법이고요. 이거는 앞에서 만들었던 프린터랑 똑같은 걸 만드는 건데, 스레드로 만들기 위해서 한 번 더 타이핑을 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name. 그래서 이름을 가져오게 되고요. 가로가 하나 빠졌죠? 예, 이거는 현재 스레드의 이름을 가져오라고 하는 그러한 명령이 되겠고요. 여기서 플러스 현재 스레드 네임에서 네임에다가 프린트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은 이렇게 스레드를 구현을 해주겠습니다. 오타가 났죠. 프린트가 아니라 프린터죠. 이렇게 구현을 해주고요. toString은 이제 객체를 불러오기 위한 거고요. 아니, 그 인스턴스를 불러오기 위해서 toString을 쓰는 거고요. 다음에 이제 이거를 또 이제 싱크를 맞춰주기 위해서 프린터를 한 번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프린터에서 룰로 받아가지고 가져와서 이제 스레드를 만들 때는 트라이 캐치 문이 꼭 들어가 줘야 되거든요. 이것도 외워야 되는데, 트라이 캐치 이제 except를 넣어주기 위해서 스레드,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요거 지금 하는 게 뭐냐면은 강제로 저희는 1초라는 텀을 줄 겁니다. 이 강제로 1초의 텀을 주는 거는 제가 아까 얘기했던 대로 우연히 두 개의 시스템이 맞물리는 경우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 그거를 주기 위해서 강제로 버퍼를 1초를 주면은 컴퓨터한테 1초는 굉장히 긴 시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두 개의 시스템이 아니면 두 개의 이제 스레드가 충돌이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스레드에다가 1초의 딜레이 시간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여기다가 이제 트라이 다음에 캐치가 나와줘야죠. 충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한다는 건데, 굳이 예외를 어떻게 할 건지는 얘기를 안 할 거고요. 안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이 프린터를 하나 위로 올려주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저희는 충돌에 대한 상황을 만들 준비가 된 거고요. 여기서 이제 원래는 유저라는 걸 썼는데, 유저가 어떻게 다른지 이제 그 스레드에서 만약에 충돌이 나면 어떻게 다른지 보기 위해서 유저랑 유사한 클라이언트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저희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서 오류가 어떻게 나는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try date static final int 아까랑 똑같죠? 그 유저 수 만드는 거랑 똑같이 만드는데, 이제 스레드의 개수를 확인하기 위해서 스레드 넘이라는 걸 만들어서 5개를 생성을 해주, 5개의 스레드를 만들겠다라고 선언을 해주는 부분이고요. public static 이렇게 해서
해서 이것도 아까랑 똑같은 과정입니다. 배열을 1차원 배열을 만드는데 이제 유저라는 이름의 배열을 만드는데 앞에서 위에서 얘기했던 스레드 5개를 만들겠다라는 거를 배열에다가 넣어서 이제 포문을 돌리기 위한 준비 과정입니다. 이렇게 됐으면 이제 포문을 만들 건데요. int i가 0일 때 i가 넘보다 작을 때까지 돌려라. i 그리고 하나씩 커지게 해라. 그래서 i 첫 번째 배열의 첫 번째로 얘기하죠. 배열의 첫 번째는 u i에서 u 플러스 이제 몇 번째 스레드가 지금 사용 중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확인 문구를 넣어주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해주고요. 여기서 i는 스타트. 이건 이제 이 스타트 구문은 앞에서 이제 앞에서 지금 스레드를 만들어주고 있죠. 이 만들어준 스레드를 시작하라는 의미가 됩니다. 스레드 시작. 스레드라는 거는 일종의 하나의 소프트웨어, 하나의 리소스, 뭐 컴퓨터로 치면은 운영체제가 하나가 있죠. 그 운영체제를 가상으로 여러 개를 나눠가지고 똑같은 작업을 여러 시트에서 동시에 돌리는 걸 스레드라고 합니다. 이렇게 스레드를 만드는 작업을 했고요. 이제 그러면 이제 이 메인 메소드에서 저희가 만들었던 스레드에 대해서 이제 실행을 해보면은 결과가 나오는데요. 보시다시피 억지로 충돌을 낼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객체 값이 인스턴스 값이 다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인스턴스 값이 달라지면은 저희가 유도했던 싱글턴의 개념에 아예 어긋나기 때문에 이러한 예외를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거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로 변환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통제를 할 수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본다면은 다음과 같은 방법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가 이제 첫 번째는 이 지금 누리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스턴스를 아예 빈 값으로 넣기 때문에 인스턴스 값을 요청을 했을 때 빈 값을 주면은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왜냐면 애초에 여기에 처음에 시작부터 인스턴스 객체를 만들어 버리면은 이러한 충돌이 발생을 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u 프린터라고 해서 아예 그냥 인스턴스를 처음부터 만들어 버리면은 이러한 오류가 발생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번 처리를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하게 되면은 아까 똑같은 클라이언트에서 실행을 했을 때 객체 값이 똑같이 통일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강제로 충돌을 시켜도 인스턴스가 이미 만들어졌기 때문에 만들어진 인스턴스를 가져왔기 때문에 똑같은 인스턴스를 다들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통제하는 방법이 있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제가 찾아보긴 했는데 확실하진 않은데 미리 만들어 두는 방식을 사용을 하면은 이게 조금 더 메모리가 더 많이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두 번째 방법이 이제 똑같이 아까처럼 룰로 두고 synchronized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 생성 제한자가 있거든요. 예하고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스태틱 부분 앞에다가 이 부분 앞에다가 synchronized 라는 거를 넣으면은 요거 자체가 이제 다중 스레드 환경에서 동시에 이 메소드에
여러 개의 스레드가 동시에 접속하는 것을 방지해주는 그러한 기능을 하는 하나의 예약어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5개의 메소드가 똑같이 접속을 하려고 그래도 얘가 이제 알아서 순서를 정해주고 순서대로 나열을 시켜주는 그런 기능을 한다고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또 클라이언트에서 실행을 똑같이 해보면은 똑같이 인스턴스 값이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싱글턴 패턴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었던 그 동기화 자체를 고려하지 않고 하나의 객체를 뽑아내는 것부터 여러 명의 동시에 이제 사용자들이 접근을 해서 혹시라도 모를 싱글턴 패턴을 위배되는 하나의 인스턴스가 아닌 여러 개의 인스턴스가 생길 수 있는 그런 예외까지 통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까지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오! 됐지? 네.